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슬프고 자기 일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같은 절망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정말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는가? 그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참사가 생겼을 때 지도자들이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 해결의 첫 출발지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긴장도와 업무의 강도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아프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죠. 저도 당시에 너무나 놀랍고 분노했던 것은 저기 멀쩡히 배가 보이는데 배가 가라앉으면서 여기에 우리 수학여행을 떠났던 애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깔아앉는 배를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거를 하고 잠수부 얘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수많은 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8시간 뭘 했느냐라는 것이 끝없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은 두고두고 정권의 짐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와 공감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에 있었던 미국 플로리다의 카트리나 대형 태풍이 불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어포스 원을 타고 쫙 날아가면서 뉴올리언즈에 있는 수해 현장을 창문 밖으로 지켜보는 이 사진이 올해의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뉴올리언즈의 이 참사의 현장을 그걸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우리하고 공감 능력이 없다. 큰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고 결국은 이건 이후 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고통과 참사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도자가 공감하는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장 중에서 희생당한 미군들이 공군 기지로 올 때, 그때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운구행렬 앞을 보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거수경례를 했던 그 장면은 영원히 미국인들 가슴속에 남는 사진 한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그 희생자들, 그리고 군인들의 충성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은 리더로서의 공감과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결의를 다지는 리더십은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보는 것은 2010년도에 칠레 광산에서 있었던 매몰 사고입니다. 칠레 광산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산호세 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갱도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광부들이 갇히게 된 거죠. 대형 사고였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부들은 다행스럽게도 지하 갱도 안에 대피시설로 이동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이 무너져서 진입을 해서 구출하려고 보니까 또 다른 갱도가 무너지고 해서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일이 지난 어느 순간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저기 지하 대피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세바스찬 피넬라 대통령은 현장에서 계속 진두지휘를 하는데요. 이걸 알게 되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드릴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공법도 알게 되고 특수한 장비들을 투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려 69일이 지난 후에 대형 드릴을 통해서 특수장비를 통해서 33명을 전원 구제하게 되는 참사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후에 광산 사고의 안전 표준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엄격한 지침을 내려서 광산 사고를 막은 칠레 광산 사고의 리더십의 교훈은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나서고 국제적인 전문가를 모아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최고의 첨단 기술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의약품을 보내고 식량과 물을 보내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1976년 7월에 생긴 세계적인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테러 단체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우간다로 납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석방하라 라고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납치범 총 4명이었고요. 이때 페레스 대통령이 이것을 지휘하게 됩니다. 일명 엔테베 작전을 하게 되는데, 테러리스트와는 협상이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 우간다 공항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내부 설계도를 확보하고 최고의 정예 인력을 뽑아내고, 그리고 비행기로 4,000km를 비밀 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이디 아민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이동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인질 102명 중에 102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친형이 여기서 유일하게 사망자가 됩니다. 이 전설적인 작전에서 유일한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그 뒤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페레스 대통령 센터에 가봤을 때 페레스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특수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능력, 치밀한 계획,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 이것은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에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고 과학적인 모습은 아주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페레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로 바꾼 역사적인 대통령인데, 이러한 군사작전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참사가 생겼을 때 은폐하다가 거대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86년도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대참사입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원자로는 크게 4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RBMK라는 이 기술은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원자력기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근데 폭발했을 때 이때 쉬쉬하고 숨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현장에 있던 30여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은폐하려고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원폭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인근 국가에 있는 스웨덴에서 방사선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생겼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소련은 대국가적인 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체르노빌에 있는 35만 명이 전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피폭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어떤 참사가 났을 때 그걸 은폐했을 때 훨씬 더 대형 참사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교훈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항공에 아픈 또 하나 대형 참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유족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보살피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을 하고 장례를 마치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상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 대규모 안전진단을 빨리 해서 또 하나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는 빨리 특별거부금을 배부해서 거기 오는 자원봉사자나 가족이나 그리고 공직자나 거기서 현장 활동이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하도록 빨리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영수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을 빨리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요. 스탠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그래서 아파서 정말 가슴 아픈 시절에 그걸 밀당하고 이러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것. 또 하나는 이게 트라우마에 엄청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월호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8분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거든요. 이 트라우마,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것까지를 패키지로 하는, 세월호 생기면 세월호법 만들고 이태원 생기면 이태원법 만들고 그러지 말고 대형 참사가 생겼을 때 일관되게 보상하고 지원하고 치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사고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짜는 거. 더 나아가 이제 점점 더 기후위기는 심해질 거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사고가 생기면 훨씬 더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재난에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태원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주항공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참사가 생기면 지도자가 함께 공감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진상을 조사하고 대처해 나가는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좋습니다. 참사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다운 리더를 가질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